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남상건입니다. 오늘은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의 빈도와 횟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주로 스파이널 페인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고 대상포진후 신경통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비한 경우에 몇 번이나 더 추가로 시행을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치료를 시행할 때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고려로서 얼마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나라는 측면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의사들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도 다양하고 용량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효능, 그리고 포텐시,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있어서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막의 주사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행 횟수와 시행 주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행 용량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그 초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PEMR 저널에서는 이를 조사하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시행된 온라인 서베이입니다. 스파인 인터벤션 소사이어티에서 약 5,100명의 회원들에게 메일을 돌려서 그 중에 314명이 답신을 주게 됐습니다. 이 답신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트랜스포라미날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경추 혹은 요추부에 시행을 할 때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는 용량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량이 덱사메타손 10m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덱사메타손 10mg을 사용하는 빈도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약 5mg 한 앰플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20mg, 즉 우리나라 한 앰플보다 4배나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6%나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파티큘레이티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에피두랄 인젝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티큘레이티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룸바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라미날 블록을 할 때 40mg, 여기 한 앰플 정도 되는데요. 한 앰플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서비컬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를 한 경우에는 80mg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룸바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를 할 경우에도 80mg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 치료를 우리 몸 어느 부위에든지 간에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에 6번 이하로 한다는 비율이 94%에 이르러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4번 한다는 비율이 40%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8번이나 9번 혹은 10번까지 한다는 비율은 각각 약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이 논문은 2002년도 아네스테이시아 아날제시아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는 경우에
그 아카데믹 허스피탈과 개인 의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인데요. 아카데믹 인스티튜트에서는 1년에 4.74번 정도 평균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다고 했고요. 프라이빗 허스피털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많은 6.9번 정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시행 횟수도 아카데믹 허스피털보다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 약 2배 정도 많은 40회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그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아네스테이시아 아날제시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오와 주에 있는 112군데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4만 8천 명의 환자들의 메디컬 레코드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1년 동안 단 한 번만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약 54.1%고 5번 이상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환자의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흘마다 주사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고 이런 병원은 39곳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다양하게 그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의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사이드 이펙트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것이 HPA 엑시스를 서프레션 하게 되고 쿠싱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고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에이바스큘러 네크로시스 그리고 스테로이드 마일로패시, 에피두랄 라이포마토시스, 웨이트 게인, 플루이드 리텐션, 하이퍼글라이세미아 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는 크게 4가지 정도 됩니다. 메틸PD, 트리암시놀론, 덱사메타존, 베타메타존 이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떤 스테로이드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트리암시놀론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안전성 혹은 보험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 목적으로는 덱사메타손만이 보험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더 꼽으라고 하면 덱사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트리암세놀론은 파티큘레이티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관절각 내 주사라든가 말초 신경 차단을 한다거나 스파인에서는 파셋 조인트 인젝션이나 메디얼 브랜치 블록 정도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파티큘레이티드 스테로이드가 아닌 클리어한 플루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에피두랄 블록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약들은 relative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액티비티가 다 제로이기 때문에 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액티비티만 있게 되고요. 덱사메타손이 트리암시놀론보다 도스 이퀴벌런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용량을 사용을 해도 트리암시놀론과 비슷한 용량,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렐라티브한 안티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가 약 5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암시놀론은 40mg이 한 앰플로 되어 있고요. 덱사메타손은 5mg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타메타손은 덱사메타손과 거의 비슷한 용량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포메드롤, 즉 메틸PD는 트리암시놀론과 같은 40mg이 한 앰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덱사메타손의 그 이퀴벌런트한 포텐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은 용량을 사용을 해도 트리암시놀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보통 트리암시놀론 한 앰플이 덱사메타손 한 앰플과 비슷한
포텐스를 갖는다,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과 관련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제까지 행해져 왔습니다. 그 연구들을 몇 개만 뽑아서 살펴보면 다양한 스테로이드 종류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메틸피디를 사용한 논문도 있고요. 트리암시놀론을 사용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경우도 있고 2주 간격으로 시행한 경우도 있고요. 3주 간격으로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48시간 혹은 72시간 간격으로 시행했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한 달 간격으로 시행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논문 저자들 혹은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하는 페인 피지션들마다 매우 다양한 용량을 사용하고 매우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고 다양한 타임 인터벌을 사용하면서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07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인트라티큘러 인젝션 혹은 페리아티큘러 인젝션을 한 경우에 코티솔 레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싱글 아티큘러 인젝션을 했을 경우에 코티솔 레벨이 14일 뒤에 significant하게 decrease 된다는 보고를 하였고요. 이 아드레날 서프레션은 스테로이드 도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일어나는 것은 route of administration, 즉 이게 인트라티큘러로 약을 주거나 아니면 페리아티큘러 인젝션을 하거나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로 route of administration보다는 스테로이드 도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살펴보시면 바이라테랄 오시피탈 러브 블록을 3개월 동안 6번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쿠싱 신드롬이 일어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1983년 아네스테이시아에 실린 논문입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80mg으로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싱글 인젝션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아드레날 코텍스의 펑션이 일주일 뒤에 맥시멈으로 감소해서 약 3주 동안 계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플라스마 레벨에서 측정을 해보면 메틸PD가 약 3주 동안 거의 디텍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 이펙트는 시스테믹한 업섭션보다는 다이렉트하게 서브 아라크노이드로 인해서 서브 아라크노이드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160mg을 에피듀랄로 싱글 인젝션을 한 경우에 코티솔의 서프레션이 약 6일 동안 완벽하게 일어나고요. 이러한 효과는 약 30일간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덱사메타손을 이용한 논문입니다. 덱사메타손 15mg, 즉 한 앰플이 5mg이니까 덱사메타손 3앰플을 사용해서 에피듀랄 싱글 인젝션을 한 경우에 세럼 코티솔 ACTH 레벨이 매우 심각하게 매우 심한 정도로 디크리스드 되고요. 이것이 정상화되는데 약 21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암시놀론을 사용한 논문입니다. 트리암시놀론 80mg을 사용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인젝션을 한 경우에 ACTH와 코티솔의 서프레션이 된 것은 45분이면 나타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약 30일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에서 이것이 정상화되는 데는 마지막 인젝션 이후에 약 3개월 뒤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코리안 저널 오브 페인의 2005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트리암시놀론 20mg, 즉 반 앰플 정도 되는 용량을 2주 간격으로 토탈 3번 인젝션 한 경우에
코티솔 레벨은 정상치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고입니다. 즉, 트리암시놀론 20mg을 2주 간격으로 3번 인젝션한 경우에는 안전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아마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스테로이드를 뭐 2앰플 혹은 3앰플을 사용을 했는데 이 논문은 반앰플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테로이드 용량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암시놀론 20mg 혹은 40mg을 비교한 논문인데요. 2주 간격으로 토탈 3번 인젝션한 경우에 20mg과 40mg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주사와 세 번째 주사에서도 더 부가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스테로이드의 용량과 그 프리퀀시는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경우에 HPA 엑시스의 서프레션은 첫 번째로 이게 시스테믹 이펙트가 아니라 서브아라크노이드 업섭션에 의한 이펙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서프레이션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용량을 쓴다고 해서 더 어디셔널한 베네핏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주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나왔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셋업이 돼서 그런지 더 이상의 가이드라인은 잘 발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논문은 2003년도 페인 피지션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진단적인 목적과 치료적인 목적으로 나누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이아그노스틱 퍼포스에서는 일주일 이내에는 하지 말고 가능한 2주 간격으로 진단적인 블록을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적인 목적으로는 각각의 인젝션 사이에 약 2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선 시행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인젝션은 1년에 6번 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캔서 환자라든가 아니면 CRPS 환자와 같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이드라인은 2004년 ISIS, 즉 International Spine Intervention Society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6개월 동안 4번 이상의 블록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스파인 저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인젝션과 인젝션 사이의 인터벌은 2주 이상을 띄울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젝션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데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 어떠한 약간이라도 임프루브먼트가 관찰된 경우에 한해서 다음번 인젝션은 2주 이상을 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또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복적으로 인젝션을 시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까지는 시행해 볼 수 있고 그것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서지컬 인터벤션을 고려해 보아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웰 등이 2005년에 페인 피지션에서 발표한 또 다른 가인에 의하면 세라피틱 페이스에서 추천되는 인젝션 프리퀀시는 2개월 혹은 그 이상일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시행할 경우, 즉 경추와 요추와 같이 다른 부위에 시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보다 가깝게 하지는 말고 2주 이상 뛸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ASIPP, 즉 American Society of Interventional Pain Physician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젝션 프리퀀시는 2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에피두랄 인젝션은 1년에 최대 4번에서 6번 정도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추 혹은 요추에서와 같이 다른 부위에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간격을 일주일보다 더 빨리 해서는 안 되고 2주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각각의 부위에서 인젝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간격 또한 2개월 이상 띄어서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ncer related pain과 CRPS와 같이 통증이 심한 unusual한 경우에는 블록을 6주보다 더 짧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디어 등이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젝션의 횟수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의 용량까지도 제시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의 경우에는 1년 동안 3mg/kg를 사용할 수가 있고, 트리암시놀론의 경우에도 1년 동안 2.5에서 3mg/kg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프레드릭 등이 발표한 또 다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2주일보다 더 자주 인젝션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린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의한 그 임프루먼트가 관찰이 될 경우에는 인젝션을 반복할 것을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년 동안 3번보다 초과해서 인젝션을 하지는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과 인젝션 사이의 타임 인터벌에 대해서는 2주 이상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6주 혹은 8주를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가장 길게 띄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12주, 즉 3개월을 띄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몇 번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 동안 3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 동안 6번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의 시행 간격과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다양한 횟수와 다양한 타임 인터벌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약 6번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2달에 한 번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용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트리암시놀론의 경우에는 1년 동안 2.5에서 3mg/kg 정도의 용량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번 주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그 보험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주사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테로이드의 용량이 이제까지 논문에서 발표되었던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 시 약 20mg의 덱사메타존을 사용을 한다고 보고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약 5mg, 많이 사용해봤자 10mg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으로서는 HPA 액시스가 크게 서프레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주사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기를 갖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